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초입니다. 오늘 이제 또 3월 8일입니다. 3월달, 3월 8일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관세 리스크 어디까지 갈 건가? 언제까지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물론 어디까지, 언제까지 좋은데요. 이거를 알아야 이 리스크가 언제까지 대충 갈 건지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밤사이 미증시는 상승으로 다 마감했어요. 지금 어제 미국 2월 실업률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우려보다는 좀 선방을 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비농업 일자리가 15만 1000명이 나왔어요. 예상이 16만이었는데, 그리고 실업률도 예상이 4.0이었는데 4.1%가 나왔고요. 또 이제 트럼프가 캐나다산의 목재와 낙농 제품의 250%의 상호관세 부과 언급으로 지수가 하락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관세 때문에 지금 말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 트럼프가 자꾸 관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이렇게 지금 분봉을 보면 지수는 이렇게 하락을, 죄송합니다. 분봉은 이제 하락을 출발을 했어요.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근데, 이제 밑꼬리 달고 올라온 거 보지만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 이런 언급에 따라서 지수가 반등이 또 시작이 됐고, 브로드컴이 실적이 이제 좋아서 기술주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이제 브로드컴 실적 때문에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한 이유도 그의 한 몫을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자, 밤사이에 한국, MSCI라든지 야간 선물 모두 상승을 했고요. 지금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왜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하는 그런 관세 정책 때문에 4월 달에 하겠다, 3월 2일 날 하겠다, 그런 4월 달에 하겠다, 다시 그러다가 3월 6일 날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선행지표라든지 이런 거에 경제지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 심리지수라든지 PMI라든지 여러 가지. 자,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 특별한 뉴스들이, 국제 관련해서 평화협정 체결 시까지,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계속 이어갈 거다. 결국은 러시아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죠? 당근을 줬다, 채찍을 줬다. 왜냐면, 그래야, 저 이제 유리한 입장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저번에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개파락을 했다, 밑꼬리 다 달고 올라왔죠. 그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평화협정 때까지 아마 러시아라든지 그런 러시아도 제재를 하고 관세도 고려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마 조금 그냥 서로 어떤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이라든지 S&P 500도 상승이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상승이 나왔어요. 이렇게 3.2%인가요? 이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 최근 3.9에서 4.2%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런 트럼프의 무역이라든지 이렇게 그 관세라든지 재정, 규제 등 이런 정책 변수가 등장해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잘 관찰을 하고 있다.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비농업 일자리에서 15만 1000명이 이제 예상을 16만, 거의 한 1만 명 정도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죠. 조금 덜 나왔죠, 일자리가.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지금 그 도지 의장, 수장이죠. 일론 머스크가. 근데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그런 좀 강하게
좀 이렇게 제재를 좀 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공무원들 그쪽에 이제 연방 그쪽에 이제 공무원들에 대해서 한 1만 명을 이제 저기 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막 저기 어떤 그 지방 그 판사가 이거는 뭐 아니다, 뭐 잘못된 거다, 니네가 대통령은 뭐 어떤 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뭐 질타를 하면서 이렇게 또 그런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트럼프는 이렇게 그 도지 그 하는 그 수장들한테 되게 뭐라고 했어요. 자관에. 예. 이거는 뭐, 그 도끼가 아니라 뭐 되게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자관에, 제가 전에 이러다가 분명히 안 좋다라고 트럼프하고 이건 머스크하고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영향들이 이런 영향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12일인가요? 몇 거래일 동안 계속 지금 하락만 하고 있어요.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파월 의장도 경제 전망이 상당히 조금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인정을 해요. 예. 그렇지만 예, 서둘러 금리를 다시 내릴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시사를 했습니다. 예, 뭐, 지금 7일날 저기 뉴욕에서 열린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주최에서 연례통화정책 포럼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확실성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고, 노동시장은 견조하고 또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2% 장기 목표에 더 가까워졌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는 결국은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늦추겠다라고 얘기했죠. 자꾸 근데 트럼프는 금리 인하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트럼프는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왜 트럼프는 시장이 조정을 받길 원하냐? 지금 미국이 향후에 지금 6개월 동안 갚아야 할 부채가요. 한 7조 달러 가까이 된다고 해요. 예,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이거를 상환을 못하면 더 높은 금리로 리파이낸싱을 해야 돼요. 예, 재융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지금 4% 이상의 금리로 지금 리파이낸싱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보면은 금리가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지.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4.8%까지 상승을 했었죠. 4.8%까지.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어때요? 이렇게까지 내려오죠. 이 얘기가 뭐냐? 10년물 금리를 낮추면요. 성장 둔화 신호가 나와요. 예. 이게 이 신호학기 아까 얘기했던 도지 정부 효율부가 실제로 작동을 해요. 이런 시장 인식이 필요로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왜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7조 달러에 대한 그 부채가 6개월 동안 갚아야 되는데 리파이낸싱을 4% 이상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을 약세로 유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안전자산인 금이라든지 채권을 매수를 하겠죠. 투자자들이. 그쵸? 그럼 채권을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채권을 매수가 늘어나게 되면 금리가 하락하죠. 그쵸? 그러면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채권 수요가 증가하고 국채 금리가 하락할 거고. 그러면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연준이 추가 금리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파이낸싱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절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는 약간 고도의 전략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파월 의장이 모르지는 않을 건데, 그건 어쩔 수 없이, 근데 일단은 자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해요. 10년물 국채 금리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예. 왜냐면 관세는 주가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예, 그죠? 채권을 사들이고, 예, 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고통을 감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 얘기했던 더 낮은 금리로 부채를, 예, 재융자를 리파이낸싱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지수가 이렇게 좀 흔들리고 그런 모습들이, 예, 그게 이제 고스란히, 조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침체 쪽으로 만약에 경제 지표가 기운다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거나, 예, 또 이제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좀 줄이겠죠. 네, 왜냐면, 네, 그리고 또 해고도 대규모 해고도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여기 이 상황에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더 무서운 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왜, 왜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갈까? 트럼프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세 정책이에요. 감세 정책. 여기서 지금 중요한 말이 감세예요. 감세. 예, 감세 정책. 이 감세 정책이 있는데, 이 감세가 4조 5천억 달러예요. 4조 5천억 달러. 크죠? 상당히 커요. 근데, 이게, 감세는, 이게 이제 용어가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가처분 소득이라고 있어요. 예, 가처분 소득을 늘리거든요. 이게 이제 가계 수입 중에 소비와 저축 등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예, 참 별걸 다 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주식하면서. 근데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를 촉진시켜가지고 GDP 규모를 늘릴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죠. 미국은 소비 국가다.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상승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베센트 재무장관도 의회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감세 연장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개인 소득세율이 상향되면은 미 경제가 아주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문제는 이게 생각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예전에 그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프리덤 코커스라는 그 의원들인데 옛날에 그 2015년도인가 이렇게 결성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작은 정부론 얘기하고 세금 감면, 뭐 개인의 자유라는 어떤 우익의 입장에 서서 우익적인 가치를 내걸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아마 여러분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버럭 오바마 대통령하고 민주당 상대로 정부 셧다운까지도 불사한 아주 강경파의 그 의원들이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재정 축소 없이는 감세에 동의를 못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재정 축소를 하려고 하는데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일론 머스크가 그 정부 효율부 수장인데 그래서 지금 1만 명을 해고를 했거든요. 그 비용이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엄청난 재정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근데 또 거기에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니들이 결정할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일에 그 분야의 부서장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사람들은 데리고 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태클을 또 트럼프가 걸었어요. 아까 얘기했다. 그래서 재정 축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죠. 제가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이유가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뭐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에 대해서 3월 12일 날 시행하겠다고 했다가 4월로 연기하겠다 해서 3월 4일인가 언젠가 다시 부과될 거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또 관세율을 깎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요. 이 의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긍정적인 감세 정책을 발표하기도 전에, 그죠? 만약에 이게 트럼프는 감세와 관세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이렇게 균형감을 좀 이렇게 밸런스를 좀 맞추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예산안 저번에 예산안 통과에도 반대를 했어요. 의원들을. 근데 트럼프는 직접 다 전화해가지고 설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예산 결의안 초안에까지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뭐 물론 민주당이 뭐 예산 가지고 이렇게 뭐 삭감을 하고 뭐 삭감을 하게 된 뭐 이렇게 그 내라라고 했는데 안 내니까 그러면 돈을 안 줘도 되겠네? 라고 판단해서 삭감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국무위원들이 좀 해서 민주당한테 가가지고 좀 이렇게 이거는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이렇게 전화도 하고 좀 했으면 이런 사태도 안 일어났을 텐데 조금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하죠. 그죠? 자, 뭐 일단은 더 많은 감세를 원하는 상원의 반대와 어떤 또 이게 재정 감축을 원하는 하원의 어떤 이해관계가 지금 상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약간 조금 달라요. 생각하는 마인드들이 역시나 2조 달러 재정 축소에다가 4조 5천억 달러를 감세를 이렇게 연동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1조 달러 재정 축소를 하면 그러면 감세도 1조를 줄여라 이거지. 예, 저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재정 지출을 마땅히 줄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머스크가 무차별 해고를 들고 왔던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다 갖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아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관세와 감세,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있어요. 자, 중요해요, 여러분들. 4월 2일 날, 이게 상호 관세율, 뭐 이렇게 상응 관세율 개요와 이에 대해서 시행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보고서가 발표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냥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안 되면 뭐 관세는 어떻게 보면 협상용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비아냥을 들을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보기로 일부 국가만 먼저 발표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좀 어렵죠 오늘 어려운데요. 이게 여러분들 조금 한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요. 자, 아까 얘기했죠. 관세는 감세 없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죠? 잘못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관세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한 오락가락한 이유가 이거고요. 계속 미루기만 하면 트럼프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감세예요, 여러분들. 감세. 아까 얘기했죠. 관세는 감세 없이 안 된다. 전면 활성화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감세. 그러면 여러분들 감세안이 언제 통과되는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감세 통과안이 언제 되냐? 그러면 그 시장의 반등에 대한 키를 잡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감세안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관세도 늦춰질 거고요. 그만큼 늦춰지면 시장의 변동성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한번 조금 2번, 3번 들어보시고, 근데, 예, 이유는 정해져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저도 매체들 이렇게 들어보고 막 갔다가 왜 이랬을까? 왜 공무원들을 해고를 하고 막 이렇게 할까? 예, 그쵸? 그런 이유들을 키워드를 갖다가 짜집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유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자, 이제 국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예, 자. 뭐 지난주에는 우리 증시도 좀 이렇게 힘들었어요. 예, 힘들었고요. 근데 뭐 조정은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제가 이미 조정은 나올 거라고 언급을 했었고, 예, 조금 더 내려왔지만, 예, 자, 뭐 일단은 지금 이렇게 내려온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뭐 반도체 쪽이 좀 내려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크죠. 예. 미국의 빅테크 쪽이 뭐 하락을 하다 보니까 다음 주 일정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빅테크 수장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AI와 반도체 칩스법 관련해 가지고 이런 가이드가 좀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이런 AI 쪽 반도체 섹터가 반등이 나올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또 우리 증시가 뭐 여러분들 잠깐 장 끝날 때쯤, 완전 끝날 때쯤은 아닌데요. 분봉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왔죠. 뭐 아마 이때쯤일 거예요. 이때쯤 한 2시 좀 못 돼가지고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구속 취소, 이렇게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죠. 그 취소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지수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지수가 이렇게 증시는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게 어떻게 이런 흐름들이 나올지 어쩔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뭐 일단은 제가 좀 그 노이즈로 조금 출렁거리지 않았냐. 어제 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관련주는 막 그냥 쭉 내려오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 뭐 덕성이라든지 애니능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또 급등을 이렇게 하곤 했죠. 그렇지만 또 바로 뭐 취소가 되지 않는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또 윗꼬리를 쫙 달고 내려오는 모습들이 좀 이렇게 나타났어요. 요즘 시장은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만약에 그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급등을 하게 되면 또 급락도 이렇게 보이니까 항상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주도 뭐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좋아질 것도 같은데 일단은 뭐 어제 이제 그 유가 때문에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케미칼 쪽들이 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뭐 이거는 뭐 지금 그쪽 만약에 이제 그 뭐야 우크라이나 재건이 만약에 되게 되면 케미칼 쪽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혜를 좀 볼 수는 있는 종목이긴 해요. 이긴 한데, 워낙에 지금 중국 저가형 그런, 꼭 그런 지금 현재 케미칼이 그런 예전에 그 LCD 패널 있잖아요. 이런 쪽.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처럼 옛날에 그런 상황처럼 지금 딱 그런 현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케미칼 쪽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면 좀 정리하고 다른 섹터를 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조금 좀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고 아마 지난주에는 아마 철강 쪽이 핫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넥스틸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했는데 뭐 우크라이나 그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충돌한 뉴스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또 이렇게 방산 쪽에 막 또 이슈가 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반도체하고 뭐 또 이렇게 바이오는 불리한 좀 이렇게
방산이나 조선 쪽이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반도체하고 바이오 쪽이 약간 수급이 조금 밀리긴 했는데, 뭐 저는 아직도 뭐 바이오 쪽은 아마 1분기 쪽에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특별히 오늘은 종목보다는 시황 위주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오늘 강의 주제가 트럼프 관세 리스크는 언제까지? 뭐 그렇다고 해서 감세안이 통과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바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감세안이 나와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그 관세도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4월 초에 만약에 감세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한 4월 말이나 5월 중순 이 정도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마 상반기도 더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감세안이 조금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감세안 통과가 되어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강의 주제는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한 2번, 3번 읽어보시면 저기 시청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왜냐면 시장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왜 뭐 저기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면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거 보시면은 이런 흐름들이 나왔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자, 이 시장이 어차피 여러분들 자 그냥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왜 젤란스키 대통령도 종전을 하려고 원래는 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 충돌되고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거 계속 전쟁을 끌고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종전 쪽으로 아마 이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아마 가는 그런 그림들이 보일 거예요. 가는 그림들이 보일 거고, 건설이라든지 SY 스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잘 한번 보시고요. 저는 이런 종목도 괜찮다고 봐요. HD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종목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종목들을 뭐 이렇게 어떤 종목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지금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잘 체크해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제가 여러분들의 MACD 오실레이터 제가 이렇게 세팅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것도 한번 보셔가지고 뭐 또 지난주에 뭐 망치형 캔들이라든지 지지난주에 갭, 그 다음에 뭐 캔들의 의미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 뭐 일봉에 한해서만 보지 마시고요. 저는 얘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죠. 월봉부터 보세요. 월봉부터. 그 다음에 주봉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 주에, 만약에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된다면 저기 해드리고, 안 되면 일요일 날 강의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